지난해 말 인천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놀던 남자아이가 얼굴을 다쳤습니다. 학부모는 사건 발생 직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항의했고 교사와 원장의 거듭된 사과에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너는 이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언론 기자들한테 인터뷰나 하고 그러고 한평생 쪽팔리게 살아. 너 내 자식 우습냐? 넌 자식이 없어서 그러냐? 어머니,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다친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속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원에 계시나요? 네, 오늘 저 지금 갈게요. 계세요. 아이 엄마는 결국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는데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기까지는 넉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교사는 우울증 증세로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거의 7kg 가까이 단기간에 빠졌고 계속 소화가 잘 안 돼서 죽만 먹으면서 지냈고 또 언제 그 학부모님한테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과 이제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를 주장하며 고발에 나섰고 학부모는 지난달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폭언이나 협박으로 고통받는 유치원 교사들이 학부모와 거리를 두고 싶어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서도 원아에 대한 출석 정지나 퇴학 조치에 관한 부분은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삭제됐습니다. 교권 침해나 발생하거나 아동학대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이루어졌을 때 즉시 분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초중등 고시에는 있지만 유치원 고시에는 없는 차별적인 문항 조항들이 유치원 고시에도 동일하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달 단계가 낮은 영유아를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는 교권을 주장하기가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유치원은 학교이기 때문에 교권이라는 것도 초중고등학교하고 동등하게 인정이 되어져야 하는데 교육이라는 것 틀 안에서 보살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부가 새로 공표한 생활지도고시는 실효성이 없다며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연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조화가 늘어섰습니다. 숨진 교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당시 교장이 근무하는 학교에 항의 차원으로 보낸 것들입니다. SNS에는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계정이 등장했습니다. 계정에 올라온 가게를 찾아가 보니 유리창에 분노의 글이 담긴 메모지가 붙어 있고 달걀과 각종 쓰레기까지 던져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게에도 시민들의 항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가게마다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지만 과격한 항의 방식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잘못됐는데 이것도 올바른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뭘 던지고 가고 부시고 가고 이렇게 쓰레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속상하네요 정말. 진짜 마음은 좋진 않아요. 어쨌든 아이가 보기에도 이렇게 좋아 보이는 현장은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매장당하는 그런 느낌은 아이를 생각하면서 부모로서는 좀 안타까움이 들어요. 가해자로 지목된 또 다른 학부모는 마녀 사냥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이가 심리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당시 담임과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정말 충격 때문에 지금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살인죄까지라는 이렇게 누명을 받으니까 진짜 너무 힘드네요. 숨진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의견을 낸 국제아동단체 산하기관에도 질타가 쏟아지고 후원 취소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모 공간 인근의 조화들이 무분별하게 버려진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교육청은 기존에 설치된 오래된 조화들을 철거하기로 노조 측과 합의했지만 철거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매년 한 차례 시행하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 등을 평가하는 건데요.
이 평가는 교사 역량 확인을 위해서 교육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학습 지도와 생활 영역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하는데요. 만족, 매우 만족 이런 식으로 고르는 문항도 있지만 어떤 건 서술식으로 의견을 적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서술식 부분입니다. 그동안 부작용이 적지 않게 지적돼 왔는데요. 교원에 대한 성희롱이나 인신공격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은 옛 트위터죠. X를 통해서 피해 사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원 평가 사례를 저희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기 때문인데요.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올해, 교원 평가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예를 검토하고 있고 제도 자체를 손질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학생과 교원 간의 변화된 권리와 책임을 반영하여 현장 교사들과 소통하여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부작용이 속출하자 아예 교원 평가를 하지 않는 게 어떠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들은 평가 방식을 재정비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애초에 제도를 만든 이유도 있는 만큼 폐지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나흘 사이에만 교사 3명이 안타깝게 삶을 마감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스스로 세상을 저버린 안타까운 사건이 대전에서도 The glory of the fight. 2021년 4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수업 시간에 페트병을 가지고 노는 반 학생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되자 A 교사는 학생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고 방과 후 10여 분 동안 교실을 청소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학생의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아동학대라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교실에 있는 A 교사에게도 항의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A 교사가 병가를 냈을 때만 등교시키는 등 사실상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물병 사건이 있던 날부터 쏟아진 담임 교체 요구만 최소 8번에 학교 방문이나 문자, 전화 항의도 잇따랐습니다. A 교사는 기억 상실과 불안 등에 시달린 끝에 학부모 B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신고했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B씨에게 반복적인 부당한 요구를 중단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B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1, 2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반복적인 담임 교체 요구가 부당한 교권 침해라고 봤지만 2심은 레드카드 벌점제가 아동에게 창피를 주는 잘못된 교육이었다며 B씨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고 A 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학부모의 의견 제시는 교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고 만약 문제가 있더라도 무조건 담임 교체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레드카드 벌점제를 비롯한 A 교사의 직무 수행도 정당한 교육 활동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는 교육 방법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비상 상황에만 허용된다는 건데 대법원이 이런 법리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결입니다. B씨가 A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됐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와 교사들의 극단 선택으로 몸살을 앓는 일선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여성 얼굴이 어린아이 대변으로 범벅입니다. 휘어져 버린 안경에도 옷 여기저기에도 묻었습니다.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지난 10일 학부모한테 아이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똥기저귀를 펼쳐가지고 얼굴에다가 밀어붙이고 가격을 하면서 이제 얼굴에다 이렇게 비볐다. 기저귀 폭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화가 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세종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한 질타와 함께 보육교사들이 지금보다 더 존중받아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사회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자란다면 아이에게도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분이 커지자 원생 부모 측은 폭행 행위가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어두운 골방에 혼자 재우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해 아동학대 신고를 했던 거라고 밝혔습니다. 답답한 표현을 뒤로 넘어가면서 머리를 박으면서 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두드린다든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이런 상황에 교사가 연락도 없이 아이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그것도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막무가내로 들어온 것을 보고 감정이 폭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폭행건과 아동학대건을 각각 담당 부서에 배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